안녕하십니까. IT 기술과 역사 박희근입니다. 7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디지털 시스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디지털 시스템에 대하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스템의 개요에 있어서는요, 아날로그와 디지털과 아날로그, 그리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신환변환 과정, 그리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시스템의 이해,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과정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문자, 소리, 이미지 등의 다양한 자료와 정보의 표현하는 방법에는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아날로그는 빛의 세기라든지 바람의 세기, 그리고 온도의 변화와 압력의 변화, 소리의 높낮이처럼 자연에서 생성된 연속적인 파를 가능한 그대로 재현한 것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느끼는 오감, 보고 듣고 말하고 이런 감각의 모든 것들이 아날로그로 표현되고 아날로그 신호인 것입니다. 디지털은요, 손가락이라는 뜻의 라틴어 디지트에서 나온 말인데요, 아날로그 신호와 다르게 분명히 구별되는 두 레벨의 신호값만을 가지는 것이죠. 두 레벨의 신호값이 0과 1로 분명하게 연속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산적인 형태로 0과 1로 모든 신호를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신호는요, 전압이나 전류와 같이 아니면 온도 변화와 기압 변화, 자연의 변화에서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양을 표현하는 거고요. 디지털 신호는 0과 1의 두 레벨의 신호값만을 가지며 0과 1이라는 신호를 이용하여 처리를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불연속적인 값을 나타내고요. 아날로그는 연속적인 값을 나타내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아날로그 신호는 언제나 연속적인 값을 나타냅니다. 디지털 신호는요, 레벨에 따라서 0과 1로 불연속적인 표현을 신호로 나타냅니다. 우리 주변의 디지털 기기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화하는 스마트폰 녹음 기능이라든지 디지털 카메라의 촬영 기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은 소리를 저장하고 재생하는 것으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처리를 합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촬영한 사물의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센서를 통해 빛의 세기와 위치에 따라 밝기와 색상, 좌표 등의 데이터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게 되죠.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인데요, 0 또는 1로 나타낼 수 있는 디지털 신호를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느낄 수 있도록 아날로그 신호로 나타내기 위해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기기를 우리는 DA 컨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PC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신호라든지 비디오 신호, 오디오 신호들을 우리가 보고 듣기 위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로 한 것이죠. 물론 자연계의 모든 소리와 신호들을 디지털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0과 1의 변환기, 아날로그 투 디지털 변환기가 필요로 하고요. 저장되거나 보관되거나 가공 처리한 부분을 다시 우리가 듣거나 보기 위해서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가 필요로 한 것입니다. 마이크나 컴퓨터의 녹음 기능으로
소리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저장할 때에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의 디지털 신호로 바꾸어 컴퓨터에 저장하게 되고요. 컴퓨터에 저장된 소리 정보를 스피커를 통해 들으려면은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에 의해서 아날로그 신호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마이크를 통해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를 통해서 PC에 저장되고요. PC에 저장된 데이터의 디지털 신호를 다시 스피커로 보내게 되어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우리가 들을 수 있게끔 하는 디지털 투 아날로그 변환기가 필요하는 것이죠.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3단계의 과정이 있는데, 소리를 디지털 형태로 정보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라는 3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아날로그 신호의 첫 번째 표본화를 거치고, 아날로그 신호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표본화 축출한 단계를 표본화라고 그러고요. 소리의 표본화율은 1초 동안에 축출한 표본의 수가 되겠는데, 1초 동안에 표본을 축출한 개수가 많을수록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이후에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할 때에 원음 그대로 변화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표본화가 있었었고요. 두 번째는 양자화입니다. 이 양자화는 표본화 과정에서 축출한 표본화된 신호의 각각의 세기, 음량의 세기를 단계적으로 정수값으로 단계를 표현하는 형태를 양자화라고 합니다. 진폭을 나누는 간격이 1, 2, 3, 4, 이 에너지 크기, 오디오로 본다면 목소리의 크기에서 진폭을 나누는 간격이 좁을수록 양자와 오차를 최소화하여 본래 음에 가까운 소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표본화 과정은 이처럼 추출한 표본화된 신호의 각각의 음량의 레벨을 정수값으로 표현한 단계를 양자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 3단계로 부호화는 양자화된 값에다가 각각의 음량, 즉 1, 2, 3, 4 양자화된 각각의 음량의 세기에다가 컴퓨터가 처리할수록 0과 1을 이진 데이터를 변환하는 단계죠. 이 각각의 레벨을 이진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단계를 부호화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벨 1을 0001로 표현을 하고요. 레벨 2를 0010으로 표현하고, 레벨 3을 0011, 4를 0100, 이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의 시스템은요, 아날로그 신호 입력을 아날로그 신호 처리 시스템에서 입력을 받고,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이후에 그 디지털 신호를 필터라든지 가공하고, 때로는 디지털 출력 그대로 출력하기도 하고, 다시 디지털을 아날로그 변환기를 거쳐서 아날로그 출력을 내보내는 이런 신호 처리 시스템의 구성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 신호 0과 1은 어떤 형태로 표현을 할까요? 0과 1이 0에서부터 4V 범위 안에 있으면 로로, 제로로 표현을 하고요. 출력 신호의 값이 또는 입력 신호의 값이 2.7에서 5V 범위에 있으면 하이, 즉 1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한 이후에 모든 신호의 세기는 0과 1로 표현을 합니다. 0V부터 4V, 0.4V까지는 출력 신호에 있어서 로, 즉 0으로 표현을 하고요. 2.7V부터 5V까지는 출력 신호에 있어 하이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0.8V까지는 로로 표현을 하고요. 2V 이상의 값들은 하이, 즉 1로 표현을 한 겁니다. 0.4V까지를 로로 표현하고 0.8V까지를 또 로로 표현하고 출력 신호에 5V, 2.7V에서 5V까지를 하이로 표현하고 2.0V 이상을 또 하이로 표현하는 것들은 이 기준의 볼테이지는 사용자와 시스템의 특수성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죠. 가령 5V 이상을 하이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2.5V 이하를 로로 표현하기도 하는 그런 시스템의 특수성에 따라서 사용자가 나누어서 지정을 해도 무방합니다. 이 디지털 정보들이 0과 1로 표현을 됐는데 이 디지털 시스템의 정보의 단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비트와 바이트가 있는데 우리가 전등을 온, 오프를 하고자 한다면은 온일 때는 1, 오프일 때는 0으로 표현을 해 본 것입니다. 0이든 1이든 0이든 전등을 켜고 끄는데 한 비트가 필요로 하고요. 이 비트가 8개가 모인 것을 우리는 바이트라고 합니다. 이것이 디지털 시스템에서 디지털 정보를 표현한 단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8개의 비트가 모여 하나의 바이트가 되는 것이죠. 이 하나의 바이트는 0, 1, 둘 중에 하나로 표현이 되며 2의 8성으로부터 256가지의 표현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1024 바이트는요, 1KB, 또 그 이상의 값은 메가바이트, 또 그 이상의 정보 표현은 기가바이트, 그 이상은 테라바이트 등으로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8개의 비트가 모여 1바이트가 되죠. 정보 단위 파일이 저장 용량의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 본다면은 비트와 8개 비트가 바이트, 그 다음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그 다음 제타바이트. 정보 단위의 파일의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 보았습니다. 디지털 시스템과 아날로그 시스템인데요. 디지털 시스템은 간단한 산술 연산을 수행한 장치에서부터 컴퓨터나 방송통신 시스템처럼 매우 복잡한 시스템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산정보의 디지털의 입력으로부터 이산정보의 디지털 출력으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고요. 아날로그 시스템에서는 연속적인 신호를 입력을 받아서 처리한 후에 다시 연속적인 형태의 신호로 출력한 시스템을 아날로그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디지털 시스템이 발전하기 전에는 대부분 장치가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아날로그 시그널 입력으로부터 아날로그 시스템 이후에 연속 정보를 출력하게 되는 아날로그 시스템입니다. 아날로그는요, 전류와 같이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양을 표현한 것입니다. 전류뿐만 아니라 온도, 습도, 밀도, 바람의 소리, 이 자연계의 모든 양을 표현하는 것이 아날로그고요. 아날로그 신호라는 것은 물리적인 양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속적인 값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아날로그 신호인 것이고요. 아날로그 시스템은
연속적인 신호를 입력받아서 처리한 후 연속적인 형태의 신호를 출력하는 시스템을 아날로그 시스템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날로그 신호와 아날로그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디지털인데요. 이 디지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원석적인 0과 1의 변화의 양을 표현한 것이죠. 일정 레벨, 일정 볼테이지, 일정 전류, 일정한 전압 이상이나 이하를 0이나 1로 표현한 것이죠. 주어진 신호에 대한 물리적 양을 숫자 0과 1로 표시를 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속적이지 않은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디지털 신호인 것입니다. 디지털 시스템은요, 숫자, 문자와 같이 연속되지 않은 정보를 가공하고 처리하여 최종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이산 정보를 축출하는, 서로 다른 정보를 축출하는 형태의 모든 장치가 디지털 시스템인 것이죠. 다음은 디지털 시스템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알고 있는 내용과 흡사한 것들입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서 디지털 시스템에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디지털 시스템의 장점으로서는 내부와 외부의 작업이 강하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내부라는 것은 디지털을 구현함에 있어서 동기 신호에 대한 내용과 전원에 대한 노이즈,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의 내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외부에 해당되는 내용은 열에 대한 열에 대한 잡음과 열의 에너지에 대한 잡음과 열에 대한 잡음, 외부에 원하지 않는 신호에 대한 잡음들이, 이런 것들이 전기 전자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 고압선이 지나간다든지 전철 소리로 의한 잡음이라든지 기차에 의한 신호의 잡음이라든지 자연현상에 대한 이상적인 잡음, 이런 잡음들에 대한 내용이 내부와 외부 잡음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내부와 외부 잡음으로부터 이산적인 0과 2의 정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아날로그 신호에 유기되는 잡음과 디지털 신호에 유기된 잡음을 그림으로 구분함으로써 그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디지털 시스템은 온과 오프 상태만을 사용하므로 스위칭 회로 설계에 쉽습니다. 이런 형태는 우리가 LED를 켠다든지 제어를 한다든지 내용을 보면서 쉽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스위칭 회로는 ON 값과 OFF 값으로 표현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ON의 경우 5V, OFF의 경우 0V 값은 전압의 일정 범위 내에서 작동하도록 또 설계도 가능하고요. ON이 5V가 되든지 0V가 되든지, 요거는 반전을 하든지 랜드 게이트를 이용해서 제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ON이 5V라고 OFF 0V라고 표현한 것은 가정일 뿐이지 이 레벨 값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보를 저장하거나 가공하기 쉽고요. 정보 저장 방식이 간단하므로 저장과 복사 등의 다른 용도로도 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디지털 시스템의 장점으로는요, 정보 처리의 정확성과 정밀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입력값에 오류가 없다면 출력값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요. 전체 시스템을 소형화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성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디지털 회로나 기능을 하나의 칩에 집적하여 인수회로 기판, 즉 PCB의 크기나 사용하는 부품의 수를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텔레비전은 전송 신호가 약하거나 잡음이 있으면 화면에 잡음이 생기는 문제점이 있고요. 예를 들어 디지털 텔레비전은 디지털 신호를 압축하여 전송하기 때문에 잡음 없이 고화질의 선명 화면으로 방송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 시스템 단점은요,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와 같이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녹음된 신호를 재생할 때에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디지털을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서 이어폰으로 전달하거나 스피커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죠. 그런 신호는 대부분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환한 상태에서 우리가 듣고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디지털 신호로 변환할 때에 유한한 개수의 신호를 축출하는 데 있어서 이 축출된 신호가 적을 경우에는 아날로그 신호로 완벽하게 복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아날로그 형태인 원래의 신호를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디스토션이라든지 로스라든지 원래의 신호를 훼손할 수도 있는 것이 디지털 시스템의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의 노이즈 발생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아날로그 신호에 대한 노이즈 발생은 크기와 위상에 의해서 아예 다른 신호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의 신호에 노이즈가 발생하면 그 시간대에 그 노이즈의 값과 원래의 값이 증가되거나 감소되겠죠. 그 잡음에 의해서 원래 원신호가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디지털 신호는 0과 1로만 레벨에 따라서 구분되기 때문에 0 부분에서 노이즈가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또는 일부분 0과 1에서 1이라는 시간에 따른 위치에서 노이즈가 발생한다고 할 경우에도 0과 1의 구분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노이즈의 영향에 따라서 1이 0이 되거나 0이 1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번개라든지 서지에 따라서 0이 갑자기 레벨이 높아져서 1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겠죠. 또는 1이라는 데이터가 갑자기 번개나 서지의 영향을 받아서 0은 될 수도 있지만은 그 신호를 복원하거나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이 이제 디지털 집적 회로인데요. 디지털 집적 회로에 대한 내용을 디지털 회로 시스템에서 필요한 것이므로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회로는요, 아날로그 회로에서 대응하는 말이죠. 수치화된 부호가 나타내는 신호전압 또는 전류를 취급하는 전자 회로가 되겠네요. 디지털 신호가 입력 신호에 반응하는 형태는 내부 회로의 구성 논리에 따르기 때문에 논리 회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집적 회로는요, 지난번에 상세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실리콘 칩 위에서 트랜지스터라든지 다이오드, 저항, 캐패시터 등의 이제 전자 부품을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쳐서
내부적으로 상호 연결한 것을 직접 회로라고 합니다. 저항이라든지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커패시터의 조합으로 이렇게 직접 회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들이죠. 직접 회로의 종류는 많이 언급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디지털 직접 회로는 제조상의 소자로 분류되는데 TTL과 CMOS가 크게 나누고 CMOS가 있습니다. TTL은요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CMOS는 TTL보다 늦게 개발한 소자로서 MOS FET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두 개 다 이제 NPN형과 PNP형이 있고요. 홀과 전기를 운반하는 기능이 있어서 바이폴라형이라고 부릅니다. 디지털 IC는 대부분 이제 TTL과 CMOS로 이루어져 있고요. 입력핀의 전압을 강할 때 TTL은 전류가 흐르나 CMOS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TTL은 임피던스가 낮고요. CMOS는 임피던스가 높습니다. 여기서는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들은요, 신호라든지 클락이라든지 어떤 시간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시간에 따른 변화의 증가분 또는 시간에 따른 크기의 변화분들에 대한 저항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항이라고 알고 있는 내용은요, DC 성분,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값을 가지는 부분에 대한 저항을 우리는 저항이라고 보여지고요. 시간에 따라 크기라든지 주파수라든지 변화에 대한 저항을 임피던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TTL 소자의 내부는요, 아주 높은, 정정할게요. 아주 낮은, TTL 아주 낮은 저항의 내부 저항을 갖고 있고요. CMOS는 IC 안에 아주 높은 저항값, 즉 고임피던스, 높은 임피던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입력에서 출력으로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습니다. TTL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저항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고요. CMOS 같은 경우는 내부에 저항이 높기 때문에 전류는 흐르지 않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이죠. 다시 간략하게 비교를 해본다면요, TTL 같은 경우는 입력 신호에 대한 출력 신호의 응답이 10나노세컨드 정도로 짧고요. CMOS 같은 경우에는 입력 신호에 대한 출력 신호의 응답이 100나노세컨드로 긴 편에 속합니다. 소비 전력은 전류가 저항이 낮아서 전류가 흐르게 되니까 소비 전력이 CMOS에 대비해서 많고요. CMOS는 내부 저항이 높기 때문에 전류가 아주 작게 흐릅니다. 그래서 CMOS는 TTL에 비해서 소비 전력이 작습니다. 같은 얘기고요. 입력에 대한 저항이 낮고요. CMOS는 입력 저항이 크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 적은 것이고, TTL 같은 경우는 입력 저항이 낮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작은 5V에서 TTL은 동작을 하고 정해져 있고요. CMOS 같은 경우는 3에서 18V까지 어느 볼테이지에서도 동작이 가능한 것이죠입니다. 그래서 CMOS가 TTL보다 훨씬 더 늦게 나왔으며 효율성을 가지고 있죠. 이번 시간의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요, 디지털 시스템의 장점에 있어서는 내부와 외부의 잡음이 강하고 설계가 쉽고요. 정보를 저장하거나 가공하기 쉽고요.
정보 처리의 정확성과 정밀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전체 시스템을 소형화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디지털 시스템을 전체 시스템을 소형화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디지털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회로에 있어서는요, 실리콘 칩 위에 트랜지스터라든지 다이오드, 저항, 커패시터 등의 전자 부품을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쳐서 내부적으로 연결하는 것이고요. 구성 소재에 따라서 SSI, MSI, LSI, VLSI, ULSI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굳이 깊이 있게 공부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CMOS와 TTL의 차이점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컴퓨터에서 메모리의 주요 장치 간의 신호의 흐름도, 저장치에서 연산장치, 주기억장치에서 입력장치, 보조기억장치, 출력장치, 명령의 흐름과 저신호의 흐름, 그리고 데이터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기억장치에는요, 내부 기억장치와 외부 기억장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내부 기억장치에 있어서는 캐시 기억장치와 주기억장치, 또 주기억장치에 있어서는 자기 방막, 자기 코어 반도체, 이 반도체는 앞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 반도체에서 롬과 램의 차이점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롬과 램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외부 기억 장치에서는 보조 기억 장치는 순차적인 접근 방식과 직접 접근 방식이 있는데요. 직접 접근 방식에는 자기 디스크라든지 CD, DVD, 그리고 순차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자기 테이프가 있고요. 자기 디스크는 하드디스크와 플로피 디스크, CD는 CD롬과 CD롬 라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 DVD가 있고요. 기타 기억장치라든지 USB라든지 SD카드라든지 SSD, 이런 기억장치를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볼 텐데요. 1971년 미국 인텔사에서 처음 개발되었으며 4비트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계속 지금까지 발전이 되고 있고요. 인텔의 연구자, 개발자가 고직적 회로 프로세서에서 2년 만인 1971년에 개발이 완료된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기억장치의 일부하고 연상장치의 일부, 입력장소, 프로그램 기억장소, 그 다음 출력장소, 전체 내용에 대해서 명령의 흐름도, 저의 흐름도, 데이터의 흐름을 공부해 볼 거고요. 다음 기억장치에서 내부 기억장치에 대한 내용과 외부 기억장치에 대한 내용 그래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